새로운 세계 출발 새아침. 우리에게 북한과 분단 현실은 가장 큰 짐입니다. 이른바 내셔널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통일은 대박이란 말씀이 아니라도 분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나라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어제 어느 신문 헤드라인이 베를린 장벽처럼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씀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브란덴 브루크 문 앞에선 대통령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사실 통일은 그만큼 절박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만 말입니다. 벌써 남북 간에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풍습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도 통일은 정말 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래서 유럽 순방에서 펼쳐진 한미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을 연결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3배수로 정했습니다. 3배수 큰 문제로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혜훈 최고위원을 잠시 뒤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주관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 있습니다. 3부에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4부 인물 포커스는 내일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서 야구 특집으로 준비합니다. 하일승 해설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전sek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독일 통일 대박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낙후된 동독 살려낸 지멘스 모델. 그리고 북한은 다른 삶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 듣는 노력 필요. 이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 소형 전술핵 무기 3년 내 실전 배치 가능 이런 기사도 있고요. 학교 옆 호텔 시범사업 부정평가 불구 강행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 북한 소형 전술 핵무기라면 HE우탄, 그는 고농축우라는 편일 텐데. 맞습니다. 이 소형화, 경량화가 실전 배치할 정도로 이루어졌다면 임박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말 네. 큰 걱정이죠. 이 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에 도착했죠? 네, 두 번째 방문지입니다. 드레스덴에 도착을 했고 우리 대통령이 드레스덴 방문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은 두 차례 방문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드레스덴은 구동독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 중심지이고 과학기술 도시이기도 하죠. 오늘 그 독일 5대 명문 공대 가운데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 방문해서 명예박사학위 받고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 연설이 사실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 발표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추측들을 합니까? 네, 추측과 지금 기대가 함께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 5월 방독 기간에 그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히 합의를 한다면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때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깜짝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또 과거도 있고 해서 이번엔 또 특별히 또 의미도 있고 뭔가 전향적인 대북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북한의 핵포기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고요. 또 남북한 교류 확대 방안 이런 것을 좀 제시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박 대통령이 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입이 못담을 비난, 네. 비난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뭐 노동신문에 평소에 6면에 실리다가 이번에 3면에 실렸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북한의 그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안 그래도 어제 그 대변인 담화를 내놨는데요. 이 북한의 비핵화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못된 망발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그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 위험 경고한 것에 대해서 무지와 무식의 표현이라든가 또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안학내의 근성 아주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비난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에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 그 상호 비방 중단하기로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 처음으로 이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비난을 한 거라서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오늘 그 뭐 통일 독트린에서 북한이 만족할 만한 뭔가 제안이 나오면 좀 수위를 낮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수위를 좀 높이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26일엔 또 이 오이사 조치, 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오이사 조치 해제를 또 요구하는 유화적인 또 태도를 보였어요. 네, 예, 보였거든요. 참 종잡을 수 없습니다. 어제 NLL을 침범한 북한은 우리가 돌려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6분께 백령도 동방 인근 서해 NLL 1 노티컬 마일 정도 1.8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월선을 했고 우리 해군이 퇴거 조치를 이제 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불응해서 8시께 납포를 이제 했습니다. 엔진 고장이었다 그러죠. 북한 선박에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그러고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오늘 새벽 2시 정도에 북측으로 송환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교과서값 논란. 예,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은 그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큰 관심이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장기화할 전망이라면서요. 예. 우선 이 문제 교육부가 출판사들의 이제 교과서 희망 가격 50 내지 60% 수준으로 값을 이제 낮출 것을 권고를 했죠. 예. 출판사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이러니까 출판사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부당한 조치다. 그러면서 교과서 공급 내지 발행 또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제 또 그 고등학교 전학생, 초등학교 3, 4학년 전학생 이 검정 교과서 총 그 171개에 대해서 가격 조정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출판사들도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뭐 가격 조정 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 또 행정소송도 감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전으로 가면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 땅 짓고 헤엄치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번다 이런 한때 소문도 있었는데 요사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책 가격을 함부로 올린지 모르겠어요. 당장 학생 피해는 없죠? 네, 뭐 올해 교과서는 이미 공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듯하고요. 다만 이제 전학을 보낸 학생이라든가 또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구입에 좀 애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태와 장기화해가지고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교과서 공급에 차질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어찌됐건 간에 궁극적으로는 교과서 가격이 일부라도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학생이라든가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약간 논란입니다. 예, 오늘 박 대통령의 그 방독 말씀에 대해서는 드레스덴 발언이죠. 예, 좀 이따가 그 2부에서 황진아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오후 서울시장 경선을 정몽준, 김황식, 이혜훈 3파전으로 확정했습니다. 예, 이 2파전 컷하겠다 이래서 이 곤란한 필요 없는 그런 분쟁만 일으켰죠. 공천관리위가 1차 컷을 통과한 3명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을 2명으로 줄이는 방안. 이거 한때 검토하면서 당내 갈등 양상이 빚어지자 결국 3파전을 유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을 두고 박심을 핑계 삼아서 경선을 빼곡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혜훈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당공천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 정몽준 의원, 김망식 전 총리, 그리고 우리 이혜원 최고위원, 세 분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결과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동안 이자 컷, 이래서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공당이 여러 번 발표했던 원칙을 뒤집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유감이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경선 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에 불가능할 만큼 많은 사람이 등록했을 때 경선을 진행할 수 있는 숫자만큼 줄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선 전체 룰에서 20%밖에 차지 안 하는 여론조사가 몇 프로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몇 명으로 줄이느냐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3명이 너무 경선을 진행하기에 많은 숫자다.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방은 지금 5명도 경선을 하고 4명도 경선으로 하고 이러는데 근데 무리하게 서울만 3명이 너무 많아서 2명으로 줄이겠다.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논란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3명으로 다시 돌아간 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2배수 컷을 주장했다고 보십니까? 이 많은 언론들 그리고 평론가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거는 저와 지지 기반이 겹치는 김 후보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분석들 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의원님 이제 여론조사 결과 10% 아래로 나왔다. 이걸 이제 공천위가 처음에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3자 만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론조사만 가지고 확정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10%가 넘냐 안 넘냐 이런 걸로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몇 등을 했느냐 이 순서만 가지고 정하는 거거든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초박빙에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이고 있던 2007년 경선에도 2.9% 나오는 홍준표 후보를 컷오프 누구도 상상도 하지 않고 말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경선에도 박근혜 후보가 58.4%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도 0.4%짜리 임태희 후보, 1.9%짜리 김표 후보를 누구도 컷오프하자는 상상도 안 했고 그런 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몇 프로가 나오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몇 등이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예, 아직도 화가 좀 안 풀리시는 것 같군요. 네. 예. 이 공천위가 이 김 전 총리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 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은 위원님도 누가 뭐래도 친박계 아니겠습니까? 예, 자타공인 친박계인데요. 네. 이 김황식 전 총리 후보설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 박심 논란이 일었습니다. 만약에 박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박심을 빙자해서 커튼 뒤에서 업무를 꾸민 것인데 솔직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백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박심은 없습니다. 예. 박 대통령을 10년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서 일도 해봤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저는 박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격, 신뢰 이런 것을 믿습니다. 국민 앞에 여러 번 선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엄단하겠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게 국민 앞에 말씀하시면서 뒤로는 누구를 낙점해서 음흠하게 누군가를 민다. 저는 그런 분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심을 팔고 있는 분은 지금 계시잖아요. 심지어 후보 본인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셔서 비서실장과 여러 번 출마 문제를 상의했다. 그게 저하고 했던 인터뷰입니다. 예. 예. 비서실장과 뭔 인척관계라고 하셨던가요? 이런 얘기.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누구라고 다 드러난 일인데 딴 사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요. 네. 이 문제를 만약에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네. 이 친박계 표를 김황식 전 총리에게 누군가가 몰아주어야 한다 이런 계획을 짰다는 얘기인데요. 예, 어쨌든 이 커튼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커튼 뒤가 아니라
만천하에 나오셔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커튼 뒤를 뭐 알 필요 있겠습니까? 아, 지금 후보자들 말고요. 이 뒤에서 네. 출마를 권유하고 네. 이렇게 이분에게 그 표를 몰아주려고 했다면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싸움을 붙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새누리당 같은 공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도 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런 일을 시도하려고 했다면 예. 뭐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 공천심사위원들 중에 두 분이 어제 이자 맞대결, 그래, 이인 것을 끝까지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예,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네. 김항식 후보는 이자 구도로 경선을 칠 것을 그래도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이 3자 토론은 토론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를 예를 들었어요. 근데 네. 이 후보님이 또 반박을 했더군요. 네. 이 김 전 총리와 당 공천 관리 간의 교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 국민들 보기에도 이자 경선이라는 거는 도대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원칙을 뒤집는 것이고 컷오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인데 공교롭게 공천관리위에 한두 사람과 김항식 후보만이 이자 경선이 맞다고 주장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공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두 쪽이 같은 주장을 한다면 뭔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네. 그 김항식 후보 캠프를 총괄하는 이승은 전 의원이 예,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당의 무책임한 경선 관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김항식 후보가 피해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어제 많은 기자들이 듣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해가 되시냐고. 자기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석을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전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박심 논란을 당이 일으켜서 그 박심 논란의 피해자가 김 후보가 됐다는 주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박심 논란을 정작 일으킨 당사자는 김 후보 아니냐.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도 이해가 되시나요? 누구도 이 말을 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3자 토론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지목하시면서 이정희 후보에 빗댔는데요. 어제 많은 당원들이 김 후보에게 항의성 글을 보내고 성명서도 내고 김 후보 캠프 사무실로도 쳐들어가고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어제 아주 야단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입당 원서 내신 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으신 분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사형 선고도 받고 검찰에도 몇 번씩 넘겨지고 몇 년 동안 사찰당하고 그리고 공천도 반납했던 저한테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어느 국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총리하시고 좋은 자리 계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도 독일에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대한민국에 계셨던 날이 몇 날 계신가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말했던 이정희 씨 모든 당원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분과 비교를 하는지 용납할 수 없다고 어제 당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예. 도대체 당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시고 예. 당원들의 정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감정을 조금만 깔아앉히시고요. 네. 예, 그 점은 김항식 예비 후보를 앞으로 모셔서 예, 저희들이 좀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다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현재 60%를 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인데요. 예, 그래서 언론도 지금 너도 나도 박심을 파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가 아니고 한 분만 팔고 있습니다. 예, 그분 그렇습니까? 말고는 누구도 박심을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혜훈, 예, 우리 후보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작년 말 이후에 박근혜 네. 대통령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식 석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날 때 예.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예, 비공식적으로도 통화를 하신 적도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장의 출마 권유는 어느 분에게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지 않고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런 겁니까?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당원 동지들의 도움을 구하고 제가 결정해서 나온 일입니다. 예. 이 후보님께서는 김비춘 실장과 통화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전을 할 전략 수립됐습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름하는 사람 누르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예. 당연히 정몽준 우리 후보님은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막상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드릴 건지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막상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경선의 장이 펼쳐지면 선택이 달라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되시면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가장 서민의 삶에 고통을 드리고 있는 이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부터 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5년에서 1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묶여 있고 뉴타운이 묶여 있으면서 예. 추진을 하고 싶어하는 곳도 지금 집을 개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새도 예. 한쪽에 허물어져 내려도. 그래서 폐가와 비슷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일단 70% 이상의 주민이 추진을 원하시는데 묶여서 안 되는 부분들은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고요. 대다수의 주민이 해제를 원하시는 곳은 지금 박원순 시장님처럼 해제하세요 말만 한다고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 조합이 구성이 돼서 인건비, 활동비, 엄청난 매몰 비용들이 들어가서 그 비용을 해결을 못해서 해제를 못하고 계시는 데는 실질적인 출구를 터드려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제를 원하시는 곳은 실질적인 출구를 터드리겠습니다. 투트랙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예, 제일 먼저 첫 번째 공약으로 하겠다. 예,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약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마음씨 좋은 서민 이렇게 이미지는 되어 있지만 서민들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 일자리 문제, 전월세 문제, 내 삶의 생존의 문제를 답답해 하시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낸 성과가 너무나 소홀하고 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께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서민들이 아직까지 그 박원순 시장의 진실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 이 원칙으로 예, 하는 것 같는데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전략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거론되는 지역이 네. 예,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예, 후보자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거든요.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거를 기준을 정해야지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승복을 안 하고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데는 공천이 되면 당선이 되는 지역을 내놔야 됩니다. 당 지지율이 높은 순서대로. 그리고 당 지도부의 지역구부터 먼저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죠.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태경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80번째 주인공 김태경 씨가 만드는 빵.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지금까지 출발 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시작합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막 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하나 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인 만큼 일주일 중에 가장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강변북로가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만 잠시 밀립니다. 반대 강동 쪽으로는 강변북로가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정체 서행인데 올림픽대로의 경우도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각각 여의도권에서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전 시간에 비해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는데요.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통과하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시는. 김포 학운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 선안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학운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예, 이번엔 외신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홍주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시스코 교황이랄 수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어제 만났죠. 예, 네, 처음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기도록 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유럽을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어제 오전 바티칸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교황청의 도서관인데요. 교황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주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낙태나 동성애처럼 생각이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시간 30분이었지만 회담은 시간을 넘겨서 52분간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선물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에게 100억간의 정원에서 재배되는 식물의 씨앗이 담긴 상자를 선물했습니다. 올 초에 교황의 여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를 대중에게 개방하기로 한 사실을 염두에 둔 선물입니다. 또 교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념 메달과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권고문 복음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이 권고문은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는 경제 시스템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의 만남이 가난한 계층을 보조하려는 미국의 정책의 변화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해 7월 이집트 모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정권 축출에 앞장섰던 압델파타 LCC 국방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군요. 현재 최고 인기 정치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집트 군부의 최고 실세죠. 압델 파타 LCC 국방장관은 이집트 국영-TV로 중계된 성명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밝혔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국방장관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대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 6월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LCC의 출마 선언은 지난해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지 8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대권 경쟁에서 대항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당선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는 전망입니다. 이집트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국가를 안정시킬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기 때문에 그가 쉽게 당선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LCC의 출마를 계기로 무슬림 형제단 등을 중심으로 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LCC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외교, 경제 분야에서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당선이 된다면 이집트는 1950년대 공화국 체제를 출범한 이후에 5번째 군부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게 됩니다. 예, 이 터키가 아주 재밌는 일을 벌이고 있군요. 트위터에 이어서 유튜브 접속까지 차단했는데요. 이 레제프 아이프 에르도안 총리 비리가 SNS를 통해서 폭로가 되고 전파가 되자 극약 처방을 내렸다. 예, 이런 내용이네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어제 오후부터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지난 20일 트위터 접속을 막은 지 일주일 만에 추가 조치입니다. 이유는 이런 SNS를 통해서 총리의 비리가 폭로되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5일 유튜브에는 에르도안 총리와 그의 아들이 우리 돈 1조 원에 이르는 현금을 빼돌리는 내용의 그 통화 음성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닌데요. 터키 정부의 고위급 안보회의를 도청한 자료도 역시 유출됐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방안을 논의한 회의였으니까 주요한 국가안보 문제가 새나간 겁니다. 터키 정부는 이런 자료들의 삭제를 유튜브에 요청했는데요. 물론 유튜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터키에선 유튜브가 차단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07년에도 터키의 독립 영웅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영상을 올렸다면서 유튜브 접속을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돈 1조 원에 이르는 현금 대단한 돈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홍주희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해관보 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회담 뒤에 독일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을 합니다. 특히 이번 한중 한미일 회담은 현안인 북핵 문제가 중요 의제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회담입니다. 박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는 과거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의 브란텐부르크 문부터 찾았습니다. 예, 그만큼 박 대통령에겐 통일이 가장 큰 화두였던 겁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동북아 6나라가 벌인 외교전의 결과가 관심입니다. 새누리당 외교안보 전문가이시죠. 황진아 의원 연결해서 박 대통령의 순방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 변호사님. 예,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독일 순방까지 마치고 내일 이제 귀국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유럽에서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이 큰 회담이 2개나 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교적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순방은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라든가 또 통일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상당히 그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순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특히 그 핵 안보 정상 회담을 포함해서 한중, 한미일, 한독 그리고 한 네덜란드 이렇게 4개 정상 회담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북한에게 관해서는 이런 정상 회담 때마다 확실한 그런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공조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예.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도 특히 그 중국과도 그렇고 독일과도 아주 철저하게 협조를 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통일을 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그리고 성과가 있었던 그런 순방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회담 전에는 한미일 정상이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회담 마치고 나니까 첫 번째 이제 보도가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걸 앞으로 육자회담을 여는 수순으로 봐야 합니까? 그러한 수순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 육자회담이 6년 이상을 이게 질질 끌어오면서 어떤 그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재평가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주장을 하는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 의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이 그런 태도를 나오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과 없이 계속 회의 개최만으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한미일 간의 육자회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도 아주 심사숙고하고 새로운 대책도 검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봅니다. 예, 박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조금 진전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핵화에 가치적인 조치를 요구를 했던데 이번에는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만 있다면 이런 이제 조건으로 좀 완화가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박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일종의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시는 그러한 철학에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신뢰 프로세스를 보시는군요. 예. 네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핵을 고집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그러한 확실한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비핵화를 주장만 하면서 아무 진전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확실한 보증이라든지 그런 약속을 해낸다면은 대화를 통해서 더 진전시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는 저는 신뢰 프로세스의 철학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한 얘기가 좀 연관되어서 좀 생각할 점이 있더라고요. 이 중국식 접근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가시적인 조치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대화 재개를 이제 강요한다기보다 강조한 게 보이는데 결국 중국이 북한의 핵 고도화 차단 보장을 하면 육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같이 검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박 대통령께서는 가시적인 성과라는 표현보다는 그거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겠다는 말씀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든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이런 데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한 그러한 고심 속에서 나온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응이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진일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북한에 주면서 확실한 것은 중국, 미국, 한국이나 일본이든지 러시아든지 육자회담 모든 국가들이 또 국제사회가 절대로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딱 열리는 26일 밤 2시 35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전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에서 주목은 받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노동미사일을 쏜 것을 두고 이 단순히 독수리 훈련 대응 차원이 아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그 시간에 맞춰서 쏘았다. 결국 그러면 북한 또 앞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또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한중일 그다음에 한중 그리고
핵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이것에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고 이걸 표출하는 거라고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깝게는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이지만은 이런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을 자기들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한미일이 이렇게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런 그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이다라고도 이제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북한의 아주 이 전통적이고 맨날 사용하는 그러한 통상적인 그런 위협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점점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오바마하고 아베 신조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면서 특히 오바마는 지금 MD 체제 좀 가입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MD를 통해서 삼국 결속을 심화시킬 것을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우리가 SM-3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도 막대하게 들고요. 예, 우리 황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묘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아주 우리 안보에 때문에 철저하게 공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부정적이 아니겠느냐, 부담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와 같이 연결시켜서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아주 확고한 그 태세라는 것을 중국에도 알리고 미국, 일본에게도 이런 자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우리의 입장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많은 분들이 삼국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다 뭐 이런 평가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전격 합병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점을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황 의원님께서는? 요즘 저는 크리미아 반도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 크리미아 반도 문제하고 이 한반도라든지 북핵 문제하고는 별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이것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별개의 문제를 갖다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고민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를 크림 반도를 병합한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이번 삼국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는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다음 달에 일본 교과서가 또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6월경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적은 일본의 국방배스가 또 나올 겁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또 가을 전에 열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태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차피 한일 관계는 뛰어놀 수 없는 이웃 관계이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돼야 할 텐데 일본이 저렇게 고집스럽게 정치 지도자들이 망발을 하고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스러운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한일 관계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이 되는 그런 길을 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점점 국제사회에서도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일본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충고하고 싶은 것이 일본이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에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제가 이 점은 우리 황 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